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결국 부산 전 지역 규제 지역으로 묶인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왜 그래 짭니까? 여러분들 뭐 손가락 뭐 금태 눌렀어요. 그 누르는 게 그래 힘듭니까? 네. 자, 여러분들한테 뭐 단도 10원도 안 받고 제가 무슨 뭐 채널 프리미엄 채널을 만든 것도 아니고 공짜로 여러분들 다 정답지 지금 다 받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정답지 드리잖아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썰을 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정답지를 공개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슈되는 거 다 풀어드립니다. 네. 자, 제 말이 항상 비현실적이죠. 저 사람 말이 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다 맞잖아요. 네. 모두 다 코로나 때문에 집 팔아야 된다. 급락 떨어진다고 할 때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 이때다 그랬어요. 이때다. 3월달. 네. 부산 아파트 작년에 네? 어떻습니까? 9월 전에 어떻습니까? 9월 첫 방송할 때도 지금 사야 된다. 무조건. 예. 예. 무조건 사야 된다. 올라간다. 대세 상승 시작했다. 정답지 다 드리잖아요. 또 정답지 다 풉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뭐 오늘 지금 뭐 부산 지역 조정된다는 지금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근데 자, 국토부에서는 아직 뭐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정량적 요건을 갖췄습니다. 부산 전 지역이요. 네, 그래서 자, 부산에서 보면은 5개구가 있죠. 부산에 수영구, 해운대구, 남구, 동래구, 연제구, 예, 동래구, 수영구, 남구, 해운대구, 예, 동래구, 연제구죠. 5개 구 맞나요? 네, 거기가 규제 지역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는데 나머지 구도 묶일 가능성이 크다. 이게 바로 오늘이냐 내일이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저 해수동 외에 연제구, 남구 외에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정량적으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비규제 지역이 주택 아파트 3월 매매 3개월 최근 3개월 매매 가격을 변동을 보니까 자, 여기는 자, 해당되는 곳은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곳은 현재 비규제 지역입니다. 규제 지역이라든가 조정 대상이라든가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곳인데 경기 파주 보니까 4.56% 올랐어요. 아파트가. 왼쪽만 볼게요. 주택은 제외하고 아파트만 보시고 울산 5.2%, 5.02%. 남구도 8.64%. 이 8점 보세요. 8.64%. 진구가 5.29, 5.27. 예, 그리고 특이한 거는 성산구입니다. 창원 9.52%. 자, 실질적으로 9.52%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아파트 상승률이 5% 정도 올랐다고 하면은 어떤 아파트에 따라서는 실제적으로 가격 상승이 100%도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은 이거는 최소한으로 잡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자연 상승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유보권들이 있죠. 공시 가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속에서 최소한도로 잡기 때문에 여기서는 5% 상승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의 아파트는 그 해당 구에서요 100% 오르는 아파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승률이 상당히 큽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요쪽들을 비규제적인 것들을 자, 규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국토부에서는 또 반박을 또 했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 나온 건 없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다음 주 오늘 보도 자료에 나온 거는 속보로 나온 자료입니다. 다음 주 경기 파주와 울산, 창원, 천안, 부산 일대 지역 등이 부산 일대 지역 등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청약 세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일대, 부산 일부 지역, 부산 일부 지역이라면은 뭐 5개구가 지금 지정된 곳 외에 자, 그리고 다만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어 해제는 핀셋으로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핀셋 규제가 나올 가능성을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예, 여기 또 풀어주면 여기 또 풍선 효과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좀 희박하다 보고, 자, 빨간색 지금 네모칸을 보시면 주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네, 이번 주 기준입니다. 네. 7일이니까 기준이 이번 주죠. 월요일 기준인데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이것은 2012년 5월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상승률이란 겁니다. 전국 아파트 값이 최대 상승률이란 얘기죠. 네. 규제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요, 지금 서부 상권이 굉장히 핫하죠. 네, 북구도 지금 핫하고 진구는 마찬가지고 더 핫하고요. 그래서 부산의 입지가 좋다고 하는 5개구, 그래서 뭐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라든가 남구, 연제구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들이 확대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자, 저는 결국에는요, 네,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한 곳을 남겨두면은요, 또 거기 두더지 잡게 되는 거예요. 거기 또 가겠죠,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이 주택을 살 때 강남에 뭐 15억짜리 이상을 살 수도 있고요. 1억 미만의 뭐 공시지가 8천만 원 미만이죠. 공시지가 8천만 원 미만에다가 전용 면적이 80제곱미터 이하는 어떻습니까? 주택이 포함이 안 되죠. 그럼 거기서도 이윤이 남으면 다 들어갑니다, 다. 아파트가 뭐 살기 좋고 안 좋고 이거는 의미 없어요, 지금은요. 21세기 들어가가지고는 주거 비율이, 실거주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다 투자예요, 지금은. 네, 왜 투자로 다 갑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젯밤에 잠을 자면서 왜 사람들은 실거주라는 개념으로 가지 않고 투자의 개념으로 가느냐, 이 부분들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본 적 있냐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현금가치 하락입니다. 현금가치 하락. 내 자산을 보존받고 싶은 거예요. 내 자산 해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이 녹아 들어가는데 누가 기분이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보다 더 기분 나쁜 게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기분 나쁘죠.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아파트로 뭐 땅을 샀다 그랬고 부동산 샀다 돈, 그게 더 억울합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요, 내가 돈을 잃어도 내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해도 옆에 사람과 같이 하락을 하면요, 그게 위안이 돼요. 아무 느낌 안 납니다. 그런데 나는 못 오르고 옆에 사람이, 친척이 막 올라가고 이러면요, 내 친구 올라가고 회사 동료 올라가잖아요. 미칩니다, 이거. 인간은 특이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란 건요, 사람을 오늘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정도의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삼국시대 때부터죠. 예, 그거 뭐 삼국사기 562페이지인가 셋째 줄에 보시면은 화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화병. 야,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갖고 화폐 가치의 급락에 따라서, 예, 농물이 떨어져도 내 아파트 가격만 오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화병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슨 큰 병에 걸려도, 뭐 코로나에 걸려도, 암에 걸려도 죽어도 화병으로는 죽기 싫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 빨리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 겉에가 뭐 어떻고 어때서 화려하고 뭐 삐까리 있고 뭐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 입지. 아파트가 뭐 허물어 가든 말든 뭐 상관없어요. 자산 가치만 올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출발선이 올랐던 게 강남입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 50년 된, 뭐 40년 된, 50년 된 반포주공, 개포주공이 30평 국평이죠. 84제곱미터. 국민주택 평수 국평이 한 채가 뭐 40억 하는 거예요. 그 살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러면은 전반적인 생활을 한번 볼게요. 자, 서민들은 어디로 가느냐? 전세값, 예, 매매 상승률 역전, 고공행진. 자, 여기 보시면 매일경제입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폭이 매매 가격을 넘어섰다. 자,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지금. 미치고 환장해요. 예.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지난해 5년 이하 부부 86%가 대출, 집값으로 연끌로도 매입이 어렵다 했는데, 자, 주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미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필요해요? 무주택자 중에서 주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자, 이 신혼부부들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따뜻한 방이 있어야 되죠.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될 집이 있어야 되죠. 왜 집이 있어야 됩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죠. 거기서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려면은 자, 양질의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주택이 필요한 겁니다. 자, 결혼을 했는데 뭐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뭐 모텔이나 뭐 여관촌 돌아다니면서 뭐 할 겁니까? 아니죠. 부부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관습으로 부부가 됐다는 거는 정말 이들에게는 네, 주거의 어떤 복지, 주거복지라는 차원에서 주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주거복지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자, 현 정권에서 추구하는 거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신혼부부들이 임대주택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과연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거복지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네. 민간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주거복지입니다. 공짜로 집을 지어주고, 공짜로 무슨 뭐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너 들어가라 뭐 싸게 해줄게. 내가 10만원, 20만원 해줄게. 그게 주거복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거복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의 가장 큰 핵심적인 정의는 예, 민간에서 추구하는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주거복지라는 겁니다. 예, 잘 아시겠습니까? 공공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양질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공을 해야 돼요. 자, 이 부분들 잘 아시기 바라고,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는 올해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왜 올해는 더 힘들어진 게 코로나도 겹쳐버리니까 화폐 가치는 더 금다 그랬죠. 그래서 결혼을 미루는 세대들도 너무 많아졌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방송에서 공부를 했죠. 별거를 하고 있어요. 집을 못 구해가지고. 예, 각자 따로 살아. 각자 집에서 따로 살고 집 구할 때까지 결혼만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부산에서 전 지역으로 또 규제가 묶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상황이. 자,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방 두세 개짜리 빌라도 기한모 월세 80만 원 넘어갔다. 아파트 전세난에 비아파트 월세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 매일 이런 속보들이 떨어지니까 자, 이제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정량적인 요건만 채우게 되면은 다 규제적으로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서울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내년도 보시면은 네. 자, 한은은 정부기관이죠. 주요 기관이 오름세 전망했고, 예, 여기서 저금리하고 지방 중저가 가격 상승을 이끌 듯,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년에도 전국 집값, 전세값 더 오른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자, 뭐냐 그러면은, 야, 지방에 다 오르니까, 전국이 다 불장이니까, 전세값도 다 오르니까, 결국에는 강남이 이제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강남은 제가 작년 12월이 예, 더 이상 오르기 힘들다고 했죠. 거기서도 양극화만 나온다고 했죠. 네, 강남으로 진출하기 힘듭니다. 자, 강남이 어떤 분들은 전문가들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강남 아파트가 버블이 돼가지고 붕괴될 거를 얘기하는데, 제가 내일 특집 방송을 해갖고 이 부분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이든 서울이든요, 전국이요, 버블이 아니에요. 서울은 특히 강남은 버블이 아닙니다.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강남 아파트를 살 때, 강남에 서초구 있죠. 그리고 강남구 있고 송파구 있는데, 거기에 살만한 집, 국평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평수로 따져가지고 84제곱미터, 여러분들 15억 미만 있습니까? 자, 강남에 아파트 살려면 기본적으로 현금만 10억 있어야 돼요. 현금 주고 들어간 사람이 그 아파트가 버블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는 85년부터 91년부터 버블이 터졌는데, 그때 전국이 공사판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은행들은 돈을 너무 쉽게 빌려줬어요. 지금처럼요, 대한민국의 LTI, DTI 보고, LTV, DTI 보고, 여러 가지 규제를 따져갖고 소득 증빙 자료 내고, 무슨 자금 출처 조사하고, 예? 거기서 무슨 규제가 들어가면은 서울 강남집가 같은 거 어떻습니까? 대출 한 푼도 안 내주고, 조정 대상만 묶어도 5억 넘어가면 30% 대출밖에 안 돼요. 근데 과거 일본 같은 경우는 100% 다 전액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은행들이 돈 갖다 쓰라고. 그리고 전국이 공사판이 있습니다. 전국이. 공사가 준공된 뭐 주택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주택하고 뭐 아파트가 아니고 맨션이라 그러죠. 중단된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버블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 아파트 뭐 집값 전세값이 오른다고 강남에 올라가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인구하고 소득은 관계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통화 총량이에요.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그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금리입니다. 예, 화폐와 금리예요. 한정된 자산이 있죠. 금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한정 자산은 찍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가 아닙니다. 생산이 가능한 재화가 아니에요. 이미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이스급 입지라는 뭐 강남에 무슨 뭐 S급지라는 그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만들 수 있습니까? 땅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금덩어리 아무리 기술 발달해도 금덩어리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폐 가치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화폐 총량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이 과거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서브프라임이라는 저신용자한테 소득 증빙도 하지 않고 돈을 다 빌려줬습니다. 그때 미국 같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10억짜리 아파트가 40억 그냥 가버렸죠. 1년 만에. 1억짜리 아파트가 5, 6억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한테 신용도 없는 사람들한테 서브프라임이라는 아주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막 빌려줬어요. 주택 공급은 막 넘쳐나고 미국에 막 공사판이 막 벌어지고 자, 그래 됐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은행이라는 사람들은 투자은행이 어땠습니까? 저신용자한테 돈을 집사라고 막 돈을 막 빌려주면서 그리고 위험도를 전혀 체크하지 않았죠. 그것을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CDS를 만들었고 서로 사고팔고 노름놀이 한 겁니다. 노름을 했어요. 노름을 금융기관끼리. 그래서 터진 게 2007년도 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입니다. 이 금융위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시장은 버블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대출 규제가 너무 확실합니다. 너무 까다로워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 아파트가 대출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급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네. 꽉 차 있는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금리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아이고 무서워해서 이자 못 내겠다 해서 집 파는 게 금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잘 이해를 하시고 제가 내일 한번 이 부분은 또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전국 아파트 주간 매매 동향 보시면은 최고치입니다. 0.27% 최고치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9월 7일부터 시작할 거 쭉 보세요. 예, 2012년도 이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게 최대 상승폭 찍었다. 자, 그리고 전국 전세값도 66주 연속 상승했다. 그래서 파주, 울산, 창원, 부산 일부 지역이 규제 지역을 검토가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100% 규제 지역으로 된다. 상황이 다 맞아떨어지죠. 네. 저는 부산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오늘이냐 내일이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부산이 전 지역이 규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은 출발선이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곳은 대출이 많이 되고 어떤 곳은 대출이 덜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다 출발선이 똑같은 겁니다. 그 결국에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누가 더 오르겠어요? 로케이션의 문제입니다. 입지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입지라는 문제입니다. 대출을 많이 해주고 적게 해주고의 문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 뭐가 됩니까? 2파 조정이죠, 지금. 예, 2파 조정부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산 지역의 양극화로 시작하는 출발선이 된다라고 제가 1년 전부터 강요를 했습니다. 올해 말이라고 했죠. 이거를 작년 9월에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올해 하반기는 9월부터 시작해서 뭐 11월 정도, 10월에서 11월 정도 되면은 2파 조정권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3월 달에 코로나가 막 터지고 했을 때 그때는 이게 조정 타이밍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2파 조정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양극화가 시작된다. 맞박에 적어라. 수백 번 얘기했다. 예. 자, 여기서 보시면 또 규제가 망가뜨린 시장, 올 부동산 전망 완전 헛다리.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한국 부동산원이나 건설산업연구원이죠. 건산연 등 하락을 점쳤고, 예. 나머지 뭐 보합을 점친 데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예. 다 폭등이었다.
폭등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화폐 총량 대비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저평가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충격적인 얘기예요. 부동산이 오르는 만큼 화폐 총량이 늘어났겠죠. 화폐 총량이 늘어난 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는데 화폐 총량의 크기가 늘어난 크기가 부동산 가격보다 오른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 말이 뭡니까? 아직도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여지가 화폐 총량을 비교해 보니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내일 뭐 규제 버블인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너무 지금 뭐 경제학자니 전문가가 나왔고 방송이 하도 많이 떠들어갖고 네, 제가 정확하게 정답지 보내드릴게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좋아요,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